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제 2장 정신역동 모델이에요. 예, 이 부분부터는 이제 우리가 항상 제가 그 얘기 하죠. 이 부분부터는 이 과목을 좀 꿰고 계셔야 되죠. 모델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정신역동 모델, 3장 가면 심리사회 모델, 4장 가면 인지행동 모델, 5장 가면 과제중심 모델에서 쭉 모델 얘기할 건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정신역동 모델에 대한 문제는 정신역동에 대한 문제만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정신역동은요. 인행사에서의 정신역동은 프로이트, 에릭슨, 아들러, 융 다 나오지만 기술론에서 정신역동은 정신분석의 프로이드 얘기만 여기서 다뤘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모델 간의 비교와 관련된 문제도 툭툭 나와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만 지문 중에는 어떤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과제 중심, 인지행동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본서 설명하고 요약 강의할 때 뭐예요? 모델 다 끝났을 때 모델 간의 횡적 비교표를 넣어드린 이유가 이제는 문제가 나올 때 뭐 정신역동 모델 정신분석이어도 문제 오지선다형 선택지에는 다른 모델에 대한 얘기가 툭툭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알아봐야 변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분석 모델이지만 다른 모델에 대한 생각도 머리에 좀 한켠에 갖고 가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프로이트 중심의 정신분석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과목은 기술론이기 때문에 인행사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의 모델은 더 기법적 정교성이 중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적용을 해서 변화를 돕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에서 기술론에서는 개입의 목표가 뭐고 각 모델 간 그 목표가 뭐고 어떤 방법을 써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게 포인트예요. 학습에. 그래서 여기 모델의 개입의 목표는 무엇이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개입 기술을 사용하느냐? 이게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가 말하는 기본 과정인 심리결정론, 무의식의 과정, 초기 경험의 중요성 이런 것들 중요한데 그런 것만 혹은 인간관만 그것만 알아서 안 되고 이 과목은 기술론이에요. 기술론은 적용을 해서 변화하도록 돕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개입 기술을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전이, 역전이, 훈습 이런 말의 뜻을 제대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례로 응용한 문제에 답이 보이는 거죠. 아, 어떤 기법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그게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걸 강조하면서 갈게요. 예.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역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진단주의 학파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정신역동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중심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누구예요? 1920년대, 예, 요때 어떻게 됐어요? 진단주의 학파의 기반이 되었죠. 예, 그래서, 진단주의 기반이 되었다. 맞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실천론에서 1930년대 말에 진단주의는 너무나 프로이트 중심의 질병의 심리학이다 그러면서 반대해서 나온 게 오토랭크의 성장의 심리학, 그게 바로 기능주의 학파잖아요. 그러면서 둘이 논쟁 엄청 하죠. 예. 자, 그래서 진단주의 학파의 기반이 되었다. 맞았죠.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 행동의 원인을 찾는다. 예, 정신분석 정신역동에서는 과거를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억압했고 그것이 무의식으로 어떻게 자리 잡아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현재 행동의 실수나 착오행위 이런 것들이 정말 우연은 없다. 그게 다 억압된 무의식과 관련된다.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독립된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원조한다. 공부했으면 이게 맞다는 게 금방 오는데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이거 막 괴로운 거예요. 정체감? 이거 에릭슨인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프로이트 맞죠? 우리가 기술론의 정신역동 모델 프로이트 배울 때 개입의 과정에서 결국 프로이트의 개입의 목표는 독립된 정체감. 더 이상 아이로 머물러서 무의식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을 통찰하고 아이처럼 울고 어른답게 일어나서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통찰하고 통합된 자기를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독립된 정체감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전이가 일어나고 훈습으로 다뤄지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기본서를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정신분석의 개입 과정을 개입 과정을 단계별로 공부할 때 다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탁탁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요약 중심으로 하거나 기본 학습이 안 된 경우는 용어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정체감? 이거 에릭슨인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셔야 돼요. 4번. 치료 상황에서 전이를 의도적으로 일으켜서는 안 된다. 얘가 틀렸죠. 전통 정신분석에서는 과거에 미해결 감정의 대상이 된 그 사람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게 억압된 게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이가 바로 뭐예요? 치료자를, 사회복지사를 마치 나도 모르게 과거의 미해결 감정의 대상인 줄 알고 그 대상처럼 치료자를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걸 전이가 유발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쵸? 나는 아버지에 대해 화가 난 건데 그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억압을 했더니 치료자가 마치 아버지인 줄 알고 그래요? 아버지는 나한테 항상 더더더를 원했어요. 이게 바로 전이가 유발된 거죠. 근데 전통 정신분석에서는 전이를 의도적으로 일으키기도 하지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전이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 문제의 리얼한 실체가 보여지고 전이를 다뤄야 이 사람이 현실 삶에서 어떻게 자꾸 전이를 유발하면서 인간관계가 꼬이고 어려워지는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전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이를 유발하고 뭘로 다뤄줘야 돼요? 유발만 하면 안 돼요. 훈습으로 다뤄줘야죠. 훈습이 뭐예요? 바로 무의식의 의식화. 내가 아버지가 아닌데 저 사람이. 근데 아버지를 닮은 사람을 보거나 아버지 같은 어떤 권위적 위치에 있는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말을 듣기가 싫고 자꾸 삐딱선을 타는구나.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저 사람 나하고 아무 사건도 없었는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꼬이게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무의식의 의식화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통 정신분석에서는 전이가 의도적으로 치료자에 의해서 유발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훈수부로 다뤄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무의식을 의식화, 통합된 자기 이해를 돕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전이를 의도적으로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프로이트를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입니다. 예. 5번. 클라이언트의 방어 기제가 모두 병리적인 것은 아니다 하니까 맞는 거죠. 늘 어때요? 방어 기제는 누구나 사용한다. 누구나 사용한다. 단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사용할 때 어떻다? 병리적이다. 방어 기제를 안 쓰는 인간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모두 병리적인 건 아닌 거죠. 건강한 사람도 써요. 예, 너무 지나치게 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치료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방어 기제 중에 합리화가 너무 없어요. 이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아주 심한 우울증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방어 기제는 키워주기도 해요. 다 뇌제다 막 이럴 때 어때요? 그 합리화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해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요 지문들이 제가 볼 때는 특히 3번, 4번, 5번 요런 지문들은 이 뭐예요? 프로이트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더 진전이 좀 제대로 됐어야 지문 변별이 되는 거죠. 프로이트 하면 맨 무의식, 전의식, 막 의식 이것만 외웠어요. 그러면 이런 지문 변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 시험에 그 요구하는 지문의 수위를 알고 공부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요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신역동 모델에 따른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실천기술론에서 정신역동 모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실천기술론에서는 거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인행사에서 우리가 정신역동하면 인행사에서는 거기는 프로이트, 에릭슨, 아들러, 융이 다 나오지만 기술론에서 정신역동 모델 얘기할 때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중심이에요. 아셨죠? 옳은 것. 1번, 꿈 해석은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맞았죠. 프로이트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을 알아야 된다 그랬고 무의식이 진짜 중요하다 그랬고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 길이 바로 꿈이라 그랬어요. 꿈 해석 되게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꿈 해석은 새로운 통찰력. 이 통찰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의 의식화.
이게 바로 통찰력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의 석에서 발현몽, 꿈에 드러나는 내용, 근데 그 발현몽 안에 숨어있는 잠재몽, 의미, 상징의 의미, 이런 것들 분석하는 거, 이런 걸 대단히 중요시한 거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1번이고요. 나머지 왜 틀렸나 볼게요. 자유현상은 특정 주제에 대한 초점화가 중요하다. 틀렸죠. 자유현상이 프로이트의 방법인 건 맞아요. 근데 특정 주제가 아니죠. 자유현상은 말 그대로 심판 중지예요. 판단 중지예요. 연상이 연상을 불러서 가도록 두는 게 중요한 거지. 아, 여기서 아버지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 그만하세요. 이런 판단 안 해요. 특정 주제만 얘기하게 안 해요. 자유연상은 말 그대로 free association. 연상이 연상을 부르면서 점차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근데 거기서 막 도덕적 판단하고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무의식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초자가 혼내주는데?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틀린 거죠. 3번. 훈습은 꼭 필요한 순간에 이례적으로 실시된다 그랬어요. 훈습은 꼭 필요한 시간에. 틀렸죠? 훈습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훈습의 습이 연습할 때 이 습, 그거잖아요. 여러 번 반복한다는 의미의 습이잖아요. 1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훈습에서 중요한 건 반복이 중요하다 그랬고, 너무나 반복을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훈습을 다른 말로 철저학습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 번 한다. 예. 이례적 결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왜? 이 오래 억압된 문제는 오늘은 이런 모습으로 전이를 일으키고, 그걸 또 우리가 혼습으로 다뤄주고 해도 다음 주에 왔을 때는 그럼 완전히 전이가 이렇게 해서 혼습돼서 끝나냐? 아니요. 또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모습의 전이를 일으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례적이고 결정적인 뭐가 아니라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 네. 그래서 철저학습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직면은 초기 면접에서 저항감 극복을 위해 사용한다. 아이고, 직면 초기에 사용하면 안 온다니까요. 당신이 나를 얼만큼 안다 그래요? 하고 내 모순을 깨닫게 도와줬건만 화가 나서 안 와요. 초기 면접에서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관계가 탄탄할 때 내담자가 소화력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 동일시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도 틀렸죠. 우리가 정신역동 모델에서 그 개입의 과정을 배울 때 뭐였어요? 클라이언트가 초기 단계에 사회복지사에 혹은 치료자에 뭐를 동일시하라 그랬죠? 건강한 현실감, 무의식에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건강한 현실감을 동일시하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자가, 사회복지사가 건강한 현실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예, 이런 지문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나는 프로이트를 잘 공부하지 못한 거고요. 이제 프로이트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드, 에고, 슈퍼이고 그 수준을 넘는 문제들이 나오고 지문이 그 수준을 넘어요. 공부가 거기까지 가주셔야 돼요. 예, 그걸 좀 보고 갈게요. 이번에는 264쪽 3번 훈습 문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프로이트의 훈습은 자, 훈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나 상황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제가 훈습할 때 누누이 얘기하는 게 결국은 훈습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무의식의 의식화.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통찰, 아하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부분적인 나를 아는 게 아니라 통합적 자기이해. 예, 바로 의식의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나까지 아닌 통합적 자기이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이해의 확장. 이런 게 바로 훈습에 대한 풀어서 써준 말이에요. 그쵸? 예, 기본서 할 때 우리 이런 부분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나 상황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통합적 자기이해 맞았죠? 클라이언트가 현실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및 해결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죠. 현실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닌데 그냥 아버지 닮은 교수님만 보면 그냥 레포트도 쓰기 싫고 시험도 엉망으로 보고 그 수업 F 나서 또 들어야 되고 막 이런 악순환을 내가 반복하지 않게 아버지가 아닌데 내가 아버지 닮은 사람한테 계속 이러고 있구나. 사실 이거 아버지하고 문제인데 저 교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게 바로 현실 상황에서 내가
대처와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예. 바로 혼수비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그랬잖아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전이와 저항을 반복적으로 분석한다. 그럼요. 혼수배에서 아까 전이는 유발하고 유발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훈수부로 다뤄줘야죠. 그쵸? 그러면서 반복해서 그러면서 통찰이 일어나게끔. 그리고 이제 이 전이가 유발되고 하면 전이 저항이 일어나요. 예. 저항이 일어나는 거죠. 직면해줬을 때, 이제부터 진짜 얘기할까? 아니면 그런 거 없다고 부인하고 가버릴까? 뭐 이런 저항이 일어나요. 그걸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분석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정신분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얼, 사회복지사가 같은 해석을 되풀이하여 설명하면 개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선생님 아까 반복하라면서요. 근데, 반복은 맞는데 같은 해석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 짜증 나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내가 반복을 해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게 혼수법 맞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전이를 유발하고 그럴 때마다 어때요? 그와 관련된 이해를 넓히는 해석을 해주되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앵무새같이 똑같은 말만 하면은 내담자가 그 말 나도 하겠다 그러고 안 와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성실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하는 거겠죠. 예. 아무튼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문제는 다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론에서는 말 그대로 기법을 알아야 되는데 훈습이라는 게 프로이트에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훈습과 관련된 표현들에 익숙해지세요. 그거예요. 예. 자, 이거 봤고요. 요번에는 5번으로 좀 가볼게요. 5번. 예. 자, 5번. 심리성적 발달 단계 하면 누구죠? 프로이트의 5단계를 말하는 거죠. 프로이트는 리비도의 위치의 변화에 따라 나눴잖아요. 리비도의 위치의 변화에 따라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잠복기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쵸? 그 5단계, 물론 청소년기까지만 말했지만 그거와 관련돼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그냥 쉽게 말하면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 기억. 각 발달 단계는 리비도가 신체 어느 위치, 어느 부위에 집중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맞죠? 이거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리비도가 입에 집중하는 시기, 항문에 집중하는 시기 이런 식으로 나눈 거니까요. 니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경험하는 시기는 생식기가 아니라 그 유명한 남근기 아닙니까? 예. 이 남근기, 이때 애들 그 남근기 5세 요럴 때 아이들 보면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때가 아주 또 중요했던 게 뭐죠? 바로 동성부모를 미워하지만 결국은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극복한다. 이런 얘기들 했죠. 자, 생식기 아니고 난근기니까 얘 틀렸어요. 그 다음에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가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프로이트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생애 초기 경험, 보통 5세, 6세 정도까지 보는데 난근기가 딱 그때까지예요. 예. 그래서 요 세 단계를 아주 중요시 봤어요. 프로이트는. 그 다음에 리을. 잠재기에는 초자아가 더욱 약화된다? 아니죠. 이 잠복기 혹은 잠재기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초자아가 더욱 강화되죠. 예. 그래서 이전에 남근기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성의 아버지를 미워하고 이성의 어머니를 좋아하는 남아가 아버지를 미워하지만 결국은 동성의 아버지를 닮아감으로써 극복하는데 그 내용이 다 안으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규범, 도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자아죠. 그래서 오이디푸스를 극복하는 남근기의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도덕성인 초자아 발달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인 잠복기에는 초자아가 더욱 강화됩니다. 약화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 정답은 2번이죠. 예.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자,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잠복기, 생식기 나 외웠어.
그것만으로는 이 문제 못 풀어요. 여기 지문들을 보세요. 이미 22회 정도는 지문이 이수위까지 온다고요. 여기까지 내가 가 있나를 보셔야 되고, 이 문제집은 그게 되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보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가 내 공부에서 흔들리나, 이걸 좀 찾으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5번도 같이 풀었고요. 이번에는 8번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번. 방어기제 관련이에요. 다음은 각각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는가 했는데, 기역, 니은이니까 기역하고 니은이 방어기제가 다르다는 거고, 예제로 나왔어요. 볼게요. 입사시험에 떨어진 취업준비생이 문제가 황당하다며 출제자를 탓했어요. 남을 탓한 거죠. 남 탓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투사라고 하죠. 예. 우리가 뭐 서툰 목수가 연장남을 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남 탓, 출제자를 탓한다. 문제가 이상해.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투사고요. 니은, 모피코트를 입고 싶어 하면서도 동물 애호가로 앞장서서 활동한다. 되게 재미난 심리예요. 인간은 진짜 재밌습니다. 상당히 이 역동이 재밌어요. 모피코트 뭐예요? 동물이 죽어야지 입잖아요. 그쵸? 그 모피코트, 동물의 가죽을 옷으로 입고 싶은 거예요. 가방으로 들고 싶은지 뭔지 아무튼 뭐 이걸 쓰고 싶은 거예요. 코트로. 근데 어떻게 해요? 동물을 보호하는 애호가로서 앞장서서 동물 학대하지 말자고 막 피켓팅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동물이 학대를 당해서 죽어서 그걸로 옷을 입고 싶은데 정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동물 애호가로 앞장서서 내 마음하고 행동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 같은 거예요. 바로 그렇게 정반대로 행동하는 걸 우리가 반동형성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기역은 투사, 니은은 반동형성,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예, 요런 문제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되고요. 반동형성은 뭐 다 아주 여러 가지 재미난 예들이 되게 많아요. 뭐 딸이 재혼을 하고 싶은데 너무 반대를 한다. 그러면 나도 사람이니까 딸도 중요하지만 딸이 조금 미울 수 있죠. 사람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더 막 극진히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학교 끝날 때 되면 가서 데리고 오고, 또 막 학원 끝날 때 가면 지켰다 데리고 오고, 매 그 간격마다 그냥 간식을 막 정성을 들여주고 막 이런 것들. 예. 그런 사람이 그러기 힘들거든요. 아무리 딸이어도.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게 서운한데 더 극진히 잘하는 이 묘한 이런 것들도 일종의 반동 형성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시험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들의 패턴을 좀 보세요. 예. 자, 이번엔 9번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역동 모델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개입에 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 자, 정신분석의 개입의 방법으로, 이게 기술론이기 때문에 개입의 기법이 문제로 많이 나와요. 자유현상, 꿈의 분석, 훈수, 직면, 자기이해, 이런 것들이 프로이트가 제시하는 정신분석의 중요한 개입의 기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1번 자유현상. 클라이언트에게 특정한 자극을 주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편안하게 그대로 말하게 했다. 잘했죠? 심판 중지한 거예요. 심판, 판단 중지한 거잖아요. 떠오르는 그대로 말하게 한 거니까. 2번 꿈의 분석. 클라이언트가 의식하고 있는 욕구와 소망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석을 제공한다. 예, 여러분 꿈의 분석이요. 꿈을 해석하는 건 맞아요. 근데 꿈에 나타나는 건 의식하고 있는 욕구와 소망이 아니고요. 무의식 꾹 눌러놔서 잠자는 시간에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의식하고 있는 욕구나 소망이 아니라 무의식. 예. 의식할 땐 본인조차도 그거를 어때요? denial, 부인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의식하고 있는 욕구나 소망이 아니라 무의식.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가 생각지 못한 꿈을 꿀 때 자기를 들여다보라는 거죠.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이런 거죠. 내 안에 내가 억압하고 있는 무의식이 뭘까? 이것의 상징은 뭘까?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입니다. 자, 나머지 빠르게 볼게요. 훈수, 클라이언트가 회피했던 내면적 갈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며 새로운 통찰, 자아 통합, 변화된 행동 방식으로 이끈다. 아까 통찰, 자아 통합, 자기 이해의 확대 이런 말 했죠? 맞았고요.
직면,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때 이를 클라이언트가 주목할 수 있도록 한다. 맞았죠? 자기 이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방어 기제에 대해 의식하고 좌절과 실패에 대한 대응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맞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매사에 나는 방어 기제로 합리화를 너무 쓴다 그러면 좌절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완벽한 인간은 없어. 나도 실패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면서 자기 이해를 하면서 내가 방어 기제로 합리화는 쓸 수 있지만 지나쳤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예, 이번엔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무의식에 대한 설명, 무의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겁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좀 들어와 보세요.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경험과 기억으로 구성된다. 당연히 이제 무의식은 우리가 억압을 했고 근데 자각은 못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된 거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각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제 꿈으로 좀 나타나고 그럴 때 이제 꿈의 안에 숨어 있는 꿈의 명시적인 내용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잠재몽을 봐라. 상징을 봐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맞았고요. 두 번째, 주로 원초와 초자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이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프로이트의 그 인간의 마음의 영역에 대한 이해에서 구조적 모형 보시면 요거 기억나실 거야. 싶어요. 예. 구조적 모형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서 여기가 슈퍼이고 초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에고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눠서 구조적 모형 설명할 때 보세요. 여기가 이제 지금 위에가 의식이고 여기가 무의식일 때 무의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지금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쵸? 빙산의 일각 할 때 여기 이렇게 이제 빙산의 일각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럴 때 무의식의 대부분, 여기 에고가 의식이라면 무의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여기 슈퍼이고하고 이드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로 원초와 초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의 일부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주로 여기 초자와 이드가 무의식의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적 모형을 생각하셨다면 이 지문은 어려운 지문이 아닌데 이게 동시에 떠오르지 않으면 뭔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요. 3번, 인식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당연하죠. 무의식은 인식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까 꿈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의 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 아니죠. 프로이트에게는 인간 행동에 아주 강한 그 드라이브로 작동하는 게 바로 억압된 무의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향력이 적은 게 아니라 막대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고요. 5번, 의식의 영역으로 쉽게 바뀔 수 없다. 그렇죠. 쉽게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해석한다라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게 보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를 그 무의식의 영향력을 워낙 강하게 얘기하니까 프로이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무의식의 포로냐, 자기 변화 능력이 왜 없냐부터 이런 그 비판들을 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11번도 봤고요. 이번에는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역동 모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잘못된 행동의 수정. 이거는 우리가 행동주의잖아요. 그쵸? 환경결정론의 행동주의고 행동수정이니까. 무의식의 의식과는 프로이드의 대표적인 얘기죠. 통찰하라. 그러니까 얘는 맞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방어기제에 대한 이해 중요하죠. 프로이트 방어기제에 대한 이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방어기제는 에고가 무의식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면서 디펜스 메커니즘의 여러 가지들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자, 그 다음에 생태체계 분석은 아니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생의학적 모델, 의료적 모델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는 건 니은, 디귿 2번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고요.
예, 이번에는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협동 모델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사의 개입으로 옳지 않은 것 볼게요. 1번,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와의 동일시를 통해 생각과 태도 등이 변화하게 된다. 맞죠? 이때 제가 늘 말하지만 사회복지사 혹은 치료자는 뭘 갖고 있어야 된다? 건강한 현실감. 예, 그래야 동일시를 통해서 내가 무의식에 흔들리지 않고 이거는 내가 아버지가 아닌데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고 건강한 현실감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정신협동 모델의 개입 과정 기본서 공부하는데 다 요 단계들이 제시되고 설명되어졌어요.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과거보다 미래에 초점을 두어 클라이언트의 문제 행동을 수정한다. 이건 뭐 완전히 틀렸죠. 과거보다 미래에 초점을 둔다라는 것도 틀렸고요. 정신협동 모델은 과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이해에 있어서 과거의 원인론적 이유와 그 원인에 따른 결과에 따른 직선적 인과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미래는 틀린 표현이고요. 과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문제행동 수정 이거는 뭐 행동주의 쪽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고요. 3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퇴행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맞아요. 이거 뭐냐면 정신분석에서 그 변화의 과정으로 갈 때 클라이언트는 변화의 과정에서 어때요? 퇴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퇴행에서 이제 잘 버텨줘야죠. 치료자가 일관된 부모의 모습을 경험하도록. 그러면서 퇴행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성장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합리화 보상, 억압 등 방어 기제가 일어나는 무의식 차원에 관심을 둔다 그랬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무의식, 바로 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는 모든 행동의 심리 결정은 누가 한다? 무의식이 한다는 거예요. 억압된 무의식.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 차원에 관심을 둔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클라이언트가 전이를 보일 때에는 이에 대해 다루어줘야 된다. 그렇죠? 전이를 뭘로 다룬다는 거예요? 이 다룬다는 말이 뭘까요? 이쯤 되면 나오셔야죠. 뭐죠? 훈수부로 다룬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예, 요 문제가 좀 어려우신 분은 기본서 가셔서 기본서에 보면 정신분석의 그 치료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단계별로. 그걸 공부하시면 요 지문들이 딱딱 보여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재밌습니다. 자, 다음의 상황에서 적절한 정신협동 모델의 개입 기법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상황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정신협동의 개입 기법으로 전이의 해석, 자유의 연상, 훈수, 꿈의 분석, 동일시 뭐 다 정신분석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적절한 개입 기법이 뭐냐요? 자, 볼게요. 예. 28세 대학 졸업한 김모 양은 부모님과의 잦은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주로 먹는 것인데 지나치게 많이 먹고 토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니까 뭐 있어요? 예, 식이장애가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예, 있습니다. 이제 지나치게 많이 먹고 토하는 것을 반복하며 취업에 대한 죄책감과 부모님 또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등을 위로받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뭐를 할 때? 먹을 때. 예. 식이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심각하지만 본인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섭식장애라 그랬잖아요. 예, 그거예요. 예. 본인은 무엇이 문제인지 잘 깨닫지 못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내면적 갈등을 풀어내는 잘못된 식습관의 원인과 역동성에 대해 통찰하며 반복적으로 문제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자, 좀 쉽게 풀려면 말 그대로 문제의 원인과 역동에 대한 통찰, 반복적으로 문제를 경험하는 걸 인식하게 도와줬다. 이 통찰이 바로 무의식에 의식하고 이 무의식의 의식화를 하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훈수비라 그러죠. 그래서 정답은 훈수비인 게 요 뒷문장의 단서를 가지고도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답은 훈수분 맞는데 요걸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 친구는 사실은 지금 어떤 거예요? 심리적 허기예요. 그쵸? 심리적 허기를 나타내 주는 게 뭐죠? 바로 이 친구가
부모님과의 잦은 갈등, 스트레스, 그 다음에 취업에 대한 죄책감, 부모님 또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마음의 문제이잖아요. 죄책감과 실망감이라는 심리적 허기예요. 마음의 허기인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허기가 느껴질 때마다, 그쵸? 죄책감이 밀려오고 실망감이 밀려올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뭘로 채운 거예요. 그 마음의 허기를 뭘로 채우면 먹는 걸로 채운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바로 심리적 허기라는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내가 죄책감과 실망감이 밀려올 때마다 이건 사실은 심리적 허기인데 그거를 먹는 걸로 채우고 음식으로 채우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걸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통찰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친구의 마음을 표현해 본다면 이 의식, 바로 여기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바로 식이장애죠. 먹는 거, 폭식을 하건 뭐 지금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폭식을 하는. 이게 바로 먹는 것이 위로 나타난 의식의 행동인데 그 안에는 배고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허기가 무의식에서 작동을 하는 건데 본인이 모르는 거죠. 심리적 허기가 바로 취업에 대한 죄책감, 부모에 대한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 내 심리적 허기, 억압된 내 감정, 내 죄책감, 나한테 그런 거 없어라고 눌러놓은 것, 또 나에 대한 실망감 꽉 눌러놓은 것, 이것들을 건강하게 바라봐서 뭐를 해야 돼요?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내가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심리적 허기를 느낄 때마다 뭘로 채웠구나, 음식으로 채웠구나. 그걸 바로 통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다시 먹고 싶을 때 내가 진짜 지금 배가 고픈 건가?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속상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바로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통찰하고 자기 이해를 확장하는 거죠. 통합된 자기 이해를 갖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훈수.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이런 문제들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 중에는 여기에 통찰이란 단어를 써줬고 그렇기 때문에 찾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례들은 조금 이런 설명 안에서 보셔야 이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장의 정신역동 모델을 봤습니다. 여러 모델에 대해서 기술로는요, 특히 기법에 대한 이해가 잘 되고 있나? 그 다음에 치료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잘 되고 있나? 이걸 많이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술론이에요. 왜냐하면 기술의 핵심이 여러 모델 중에 이 케이스에 맞는 방법을 선택, 적용해서 변화를 이루는 게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목의 특성을 알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